4학년 국어, 4학년 국어 해볼게요. 자, 우리 화면을 공유해서 179쪽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여기에서, 자, 이쪽에서는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 수영이지? 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안 돼요. 31번. 자, 주제에 대한 의견으로 또 알맞지 않은 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부모님 말씀 잘 듣기는 학교 생활과는 조금 별개죠. 그거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3번은 아니고요. 자, 32번에 보면은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하나 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학생들이 정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장소로,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면 더 흥미롭게, 더 즐겁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는 예를 든 거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의견을 낸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 가지를 다 됩니다. 자, 33번에 보니까 게시판, 누리집 게시판이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모든 구성원이 맡을 역할로 알맞지 않은 거, 마예요, 마. 왜? 그거 누리집 만든 사람에 대한 거는 그 주제랑은 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번에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자료를 싹 모으면 좋은 점이 아닌 게 있어요. 3번은 자료 정리를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자료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자, 35번에서는 주의할 점이 아닌 게 되게 많았어. 이번 쪽에서는 179쪽에서는 아니라는 걸 고르는 게 많았는데 의견만 쓰고 뒷받침 내용은 안 쓴다? 이건 딱 봐도 아니죠. 어떻게 의견만 쓰면 안 돼요. 뒷받침 내용까지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가서 꽃갈모자, 꽃갈모자. 근데 우리는 꽃갈이라는 말을 더 쓰는데요. 그거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사투리인데요. 이렇게 사투리,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 말고요. 자, 가장자리라는 건데 방어 사투리로는 가생이 이런 말 씁니다. 그 다음에 등어리 아니면 등들이 뭐 이렇게 씁니다. 사투리로. 그래서 표준어를 고르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자리, 할아버지 이런 거 표준어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81쪽은 거의 밑에 나오니까 적절한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의견을 따르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적절한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요거는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쪽에 단원평가로 가볼게요. 자, 단원평가로 가서 이거는 저번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답만 맞출게요. 자, 시장에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왜 동부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거기 보니까 원래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지 참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아버지와 아이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은 뭐냐면 5번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적절한지 좀 더 깊이 있게 판단하지 않고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나귀가 이렇게 물건을 싣고 사람이 타는 게 맞지만 날씨에 알맞게 자기들이 정하는 게 더 좋은데 자, 청년이 말하는 의견은 뭐였냐면 당나귀를 메고 가야 된다. 이건 정말 나쁜 의견이었는데 이걸 또 그대로 따랐습니다. 당나귀를 메고 가면 당나귀 너무 네발짐승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거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고 당나귀를 끌고 갔을 것입니다. 선생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무더웠기 때문에 이 당나귀를 팔 거였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당나귀를 데리고 와서 뭐 물건을 실어 온다던가 그 당나귀도 생각을 해줘야죠. 서로 힘든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타지 않고 다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러 간 게 맞긴 하네요. 자, 그 다음 쪽으로 가서 바람직한 독서 방법. 자, 가를 고쳐야 되는데요. 이것도 했던 거예요. 자, 바람직한 독서 방법을 얘기하면서 도서관의 편의시설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라가 맞는데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야 돼. 그래서 뭔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라가 맞아요. 7번에서는 나는요, 어떠냐면은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지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억은 괜찮아요. 그런데 기억은 맞는데 니은은요 믿을 만하진 않아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는 그걸 믿을 만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보자. 여기서 근거들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두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근거가 나오거든. 그래서 4번, 5번에 그대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자, 적절한지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적절하지 않아요. 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읽어야 한다고 읽는다면 다른 분야의 책은 전혀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선생님도 요 위의 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꼭 생각을 해보고요.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게 뒷받침 내용을 잘 했는지 믿을 만한지 사실인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자, 주제가 뭐였냐?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 문화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2번에 보면은 12번도 똑같고요. 13번에서는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화재를 관람하다가 어쩔 수 없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훼손된다는 것은 뭔가 좀 망가지고 그런 거죠. 자, 이게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4번에서는요. 글쓴이의 의견과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보는데 숲을 보호합시다 라고 했어요. 숲을 보호합시다 라고 했는데 요게 어울리는 제목은 요거였고요. 15번에서는 알맞지 않은 건 편식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4번에는 이거는 편식을 해도 된다라는 의견에 대한 근거였어요.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편식해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주장에 대한 거여서 이거는 맞지 않고요. 자, 우리 185쪽 서술형 평가는 이제 넘어갈게요. 뭐 다 하고 넘어가다가는 1월달 내로 4학년 걸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서술형이나 그런 거 넘어갈 수 있는 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188쪽입니다. 시에 대한 느낌을 떠올리는 방법. 옆에 다 나오죠? 자, 순서대로 한번 보면 누구와 면담할지 정하기, 물음을 만들고 면담하고 다 나오죠? 표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시를 읽고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 낭독하기. 느낌을 딱 담아가지고 낭독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거 이야기를 보고 내용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볼 때는 인물에게 일어난 일, 인물에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인물의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읽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 부분이 정말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아니면은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면담하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뭔지 알죠? 머릿속으로 잘 깊이 헤아려 보고 판단해 보는 거. 표현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 아니면 미술 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실감이 난다라는 것은 실제로 겪는 것 같은 그런 완전 생생한 느낌을 실감 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쪽 남았어요. 온통 비행기라고 했어요. 시에서 말하는 이가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건 비행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상을 했냐?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상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자리를 조수석이라고 하죠. 그 뒷자리 조수석에는 가족이 앉아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자, 3번에서 보면은 상상 속에서 조수석에 운전하는 사람 말고요. 태우는 자리 있죠? 거기가 조수석인데 거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엄마, 동생, 송이였어요. 어디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 4번에 있죠? 조수석에 앉은 사람 엄마, 동생, 송이 이렇게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 시에서 말하는 이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 뭔가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곳을 막 표현하고 막 이런 거는 은수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다 못 읽은 부분이 궁금해서 계속 머릿속에 막 상상하고 생각나고 뭐 이런 거요. 요게 비슷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볼게요. 지하 주차장에 대한 건데 재밌더라고. 자, 여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지하 주차장. 차를 가지러 아빠가 갔는데 차를 못 찾으신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선생님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빠한테 다 알아요. 거기 헤매고 다니신 거 다 알아요. 그랬어요. 왜냐면 아빠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냐고 했는데 한참 만에 나오셔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변명을 하셨죠. 그래서 말이 안 돼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을 떠올리는 방법이 아닌 거. 아빠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계단에서 넘어져 본다. 이거는 계단에서 아빠가 실제로 넘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빠가 둘러대고 핑계대는 말이었고요. 그냥 상상하신 말이기 때문에 또 직접 뭐 넘어져 보고 이런 거는 다치겠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에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